자, 그럼 스레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가 지금 굉장히 많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나온 거는 2013년 7월에 나왔었는데, 제가 처음에 나오자마자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 혼자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다시 접었다가, 이제 작년부터 다시 좀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진짜 실제로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스레드가 올라가고 있고, 이게 스레드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이유가, 인스타그램이랑 스레드랑 같은 메타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스레드를 굉장히 많이 노출시켜줘요, 인스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스타 유저들이 스레드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최근에 이거 오늘 세미나 하려고, 지금 해도 되나?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이거 진짜 한 달 만에 1000명 팔로우 만들었고, 조회수도 이렇게 터진 거 최근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오늘 좀 다 이야기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끝까지 한번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레드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도 굉장히 했을 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거 이제 제가 이런 퀴즈 같은 걸 내는 거는 머릿속에서 되게 좀 핵심 개념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스레드는 이제 SNS가 아니라 좀 이런 형 SNS인데 근데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자, 커뮤니티형 SNS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왼쪽에 제가 적은 것과 오른쪽에 적은 거가 좀 차이점을 아시나요?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약간 SNS 성격을 띠고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 오픈 채팅방은 이런 커뮤니티 성격을 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프니까 사장이다 그 운영자 누군지 아시나요? 뭐 셀러오션 운영자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저희 장사의 신, 뭐 이런 사람들, 뭐 주원규 PD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컨텐츠를 올리지 않으면 그냥 그 채널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왼쪽은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채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오른쪽은 물론 그 컨텐츠를 발행하는 사람의 힘이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돌아가는 건데 이 가장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에는 그 커뮤니티성은 댓글이고 소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레드는 이런 SNS 성격을 좀 가지면서도 되게 커뮤니티형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떤 분이 예전에 이거 올려가지고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이분이 뭐 스레드의 본질은 댓글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되게 알기 힘들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왜 스레드의 본질이 댓글이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스레드가 댓글도 홈화면에 뜹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인스타도 그렇고, 이런 스레드도 그렇고, 홈화면에 노출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댓글도 노출을 해준다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이게 왜 크냐면, 제가 이거를 딱 알고 나서 좀 되게 유레카를 외쳤어요. 뭐냐면, 제가 어떤 분한테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쓴 컨텐츠는 뭐 500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댓글을 단 게 조회수가 5천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지? 하고 보니까, 그 이제 제가 컨텐츠를, 댓글을 단 원작자 컨텐츠 사람이 조회수가 5만 정도가 나오니까 제 댓글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커뮤니티 성격을 띠는 거거든요. 어떤 메인 컨텐츠가 내 댓글과 계속 상호적으로 핑퐁핑퐁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느낌을 이해하셔야 돼요. 스레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댓글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커뮤니티형 SNS랑 정의를 내린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댓글이 굉장히 효과가 되게 좋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자주 쓰기는 좀 그렇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가끔씩 쓸 좀 되게 필살기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컨텐츠를 올리시게 되면은 하루 정도 반응이 거의 이제 크게 보시면 되고 아무리 길어봤자 일주일 이상 그게 가지 않아요. 결국에 그 컨텐츠가 수명이 한 1일에서 한 3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컨텐츠 중에서 대표님들 중에서 되게 좀 내가 이 컨텐츠 조회수 달라고 되게 좀 핵심 컨텐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심폐소생술을 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오래된 컨텐츠들도. 실제로 제가 이것도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건데 어떤 뭐 번아웃 관련된 컨텐츠를 제가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 컨텐츠를 되게 오래전에 작성한 거를 다시 한번 어떤 댓글에다가 이제 한번 넣어서 해봤거든요. 이 콘텐츠가 조회수가 한 577회 정도밖에 안 나왔었는데 이거 올리니까 2,800까지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 뭐 하기는 좀 그렇고 좀 약간 핵심적인 콘텐츠나 좀 가끔씩 좀 쓰는 기술로서 되게 좋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면 스레드는 외부 링크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넣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스레드가 메타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메타라는 곳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심지어 피드에서 URL 링크 넣었을 때 이동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메타라는 플랫폼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를 아셔야 되고 실제로 제가 어떤 링크 외부로 빠져나가는 링크를 넣고 콘텐츠 올리면은 조회수가 좀 바닥이거든요. 근데 사실 당연히 그 플랫폼에서는 이걸 그렇게 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공정거래 그런 게 위반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체감으로 느꼈을 때 외부 링크 넣었을 때 조회수가 정말 안 나왔고 특히나 블로그 링크 넣으면은 진짜 완전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이슈도 좀 있었는데 블로그 링크 넣었을 때 막 컨텐츠 완전히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되게 그런 이슈가 한번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링크나 외부 링크 최대한 안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진짜 많이 하는데
음, 진짜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 그 스레드를 하시다 보면은 뭐 쓰아리 한다, 뭐 쓰하리 뭐 천명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하면은 진짜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이 SNS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SNS가 좋은 게 뭐냐면 알고리즘이 이 최적화가 되면은 내 관심사 분야를 이렇게 모이게 만들어 주는 건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숫자 1000명 올리기 위해서 분야 상관없이 늘리게 되면은 알고리즘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야 할 컨텐츠를 봐야 할 사람들이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데라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실제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저랑 이제 최근에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거는 좀 다른 대표님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져온 건데 이 대표님이 그런 부동산 쪽 변호 이제 주 전문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 변호사랑 이제 그런 부동산 관련된 팔로우를 늘리라고 어떤 강사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죠. 아니 변호사인데 왜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거지? 경쟁사잖아요. 경쟁사를 늘리는 거는 되게 이상한 거죠.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변호사 대상, 그러니까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다. 라고 하면 변호사를 늘리는 거는 괜찮죠. 왜냐면은 내 다 잠재 고객이잖아요. 근데 내가 변호사인데 변호사를 늘리는 거는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관련된 전문 그 변호사다라고 하면은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던가 공인중개사들을 늘리는 게 맞는 거지. 변호사를 늘리면은 경쟁자를 늘리는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이고 뭐 예를 들어서 세무사이시다 대표님께서 그러면은 사업자들을 늘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레드 같은 경우에 제가 봐도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이 고객이신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되게 많이 좀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인데 이제 사업자분들 중에서 쇼핑몰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쇼핑몰 하면서 나 힘들어 뭐 이런 그런 소통하는 공간들로 많이 하시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내 마음을 치유를 하고 싶은 목적으로 하시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할 건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쇼핑몰을 하는데 쇼핑몰 하는 사람들이 내 고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객이 아는 숫자들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능하죠. 내가 쇼핑몰을 하는데 쇼핑몰 강의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쇼핑몰 하는 사람들 늘린 건 의미가 있죠. 왜냐면 내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을 판다라고 하면은 화장품을 구매할 고객들을 늘려야지 그 다른 쇼핑몰 하는 사람을 늘리는 거는 숫자는 늘리지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쓰아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잠재 고객을 늘릴 거냐 이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비리네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운영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 해야 되는 거는 컨텐츠를 좀 업로드 하신 다음에 좀 이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댓글로 소통을 해보셔라. 그럼 그 댓글로도 또 내 트래픽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올리고 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바로바로 올려버리거든요. 하나하나 조금이나 트래픽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스토리에도 올리는데 그런 것도 방법이고 링크 같은 경우에는 좀 핵심 콘텐츠나 메인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 좀 가끔씩 좀 써주시면 다시 콘텐츠가 재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 않는 거는 이제 외부 링크를 넣는 거는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의미 없는 팔로워 숫자들은 늘리시지 않고 최대한 내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타겟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뒤에 더 디테일하게 하나 또 나오거든요. 그거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